김진성 씨가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검에서 뭐 어떤 증언을 했느냐 이걸 봐야죠. 어떤 증언을 했느냐 일단.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증언을 이재명 대표가 시킨 증언이냐를 보려면 어떤 증언을 했냐를 봐야죠. 6가지 증언을 합니다. 자, 지켜보십시오. 근데요,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진성 씨 유죄 지금 처벌받게 됐잖아요. 왜? 위증했다고. 자, 재판장에 선서시키죠. 선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거는 뭐 김진성 씨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이 선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박사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위증이냐 아니냐는요. 그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억대로 얘기를 하냐 안 하냐로 처벌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본인도 사실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해서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된 기억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자, 요게 위증의 여부가 달린다는 거. 이걸 보시면서 보십시오. 자, 6가지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 증언.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때 나와서 이재명 변호인이 물어보죠. 김진성 씨에게. 자, 김병량 성남시장은 2002년 당시에 증인에게, 당시 증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김병량 비서였죠. 비서에게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내가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그럼부터 불리해지겠지? 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김진성 씨,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에 2019년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뭔가 더 힘들게 하려고, 혼자 싸우면 더 불리해지니까 힘들게 하려고 KBS와 협의를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 위증. 이거 위증. 왜? 김병량 비서는요,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BS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들은 적이 없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위증. 맞죠? 기억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위증이에요. 두 번째 증언.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 변호인이 또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김병량 선거 캠프 내에서는 그래, KBS를 물고 늘어지는 건 우리한테 좋지도 않고 자, 이재명으로 몰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해야 한다. 강하게 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 김진성 씨.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위증 아니다. 이건 왜 위증 아니냐? 분위기라고 하죠. 분위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이재명과 김병래 시장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2002년 상황이잖아요, 이게. 근데 2001년에 서로 막 고발도 해요. 서로 고소하고. 네. 그래서 김진성 씨가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시 실제로 김병현 시장과 선거 캠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김병현 시장 측은 이재명을 고소해서 구속되길 바랄 정도로 감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거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 있었다? 이건 위증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있었으니까. 자, 세 번째. 이후 김병량은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죠? 김진성, 예.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어떻게 되냐면 김병량 성남시장은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의 고소를 취합니다. KBS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히려 취하라고 여기는 고소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 위증 아니라고 이번 재판부는 봅니다. 왜? 실제로 김진성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증 아니다. 이건 위증 처벌에 안 받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2019년에 김명량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했던 말을 증인에게, 그러니까 김명량 씨가 김진성 씨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거 위증이죠. 그냥 김진성 씨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다섯 번째 증언과 여섯 번째 증언, 6가지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19년 당시에 김진성 씨가 그 다섯 번째 증언 역시나 이거예요. 자, 이걸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뭐냐면 재판장이 묻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겠죠. 당시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최초로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는 협의가 그러니까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최초로 구속 전에? 계속 물어봐요.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김진성 씨가 협의는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구속 후에 이재명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있었습니다. 위증이죠. 위증 판결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진성 씨 실제로 KBS 고위 관계자와 김병량 시장이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잘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들었고 심지어 그 협의가 이재명이 구속 전에 있었다고 증언한 거잖아요. 2019년에. 위증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도 긴데 비슷합니다. 역시나 최초로와 이걸 검사가 물어보는 건데 무슨 협의였어요? 대체 최초로와 이재명 관련해서 KBS와 어떤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최초로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느냐 하는 협의였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위증 판결이 납니다. 이번에. 왜? 협의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이때 이재명 재판 때 위증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김진성 씨는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이것도 인정을 해요. 1심 재판부가. 뭘 인정하냐면 그럼 이거 왜 했냐? 이 증언을. 이런 증언을.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이라고 하는 이 증언을 왜 했냐? 이것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전화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죠? 이것 때문에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 증언을. 그죠?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치열하게 바쁠 텐데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